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8분 16초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 행간을 읽어주는 남자 김명진 더현 정치랩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명진입니다. 네. 자, 지난주까지 해서 지금까지도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문제가 지금 떠올랐습니다. 네. 저희에게는 생소한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왜 또 문제가 되고 있는지 오늘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하겠다고 네. 말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후폭풍이 더 커졌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논란이 두 가지인데요. 네. 우선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는 상습 정체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속도로 건설이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어요. 네. 그래서 2017년 첫 계획 단계에서부터 2021년 4월에 예타가 통과가 됐는데 그때 줄곧 양서면에 있던 고속도로 종점이 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집권 후에 5월 이후에 강상면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지난 5월 이후에. 네. 네. 앞으로 이 사안은 제가 보기에는 이 이슈가 줄곧 윤석열 정부 내내 불거질 사안일 것이기 때문에요. 네. 우리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명 두 개는 좀 낯설어도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양서면은 양주의 서쪽이 있어서 양서면입니다. 네. 원래 종점이 계획되는 것이고요. 네. 강상면은 남한강의 위쪽에 있어서 강상면입니다. 강해 상류 쪽. 네, 강의 상류 쪽이죠. 네. 그래서 양서면으로 종점이 오랫동안 계획됐던 게 느닷없이 돌연 강상면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변경이라는 표현보다는 원래는 제1안이 양서면이었는데 원안이 그렇죠. 있었는데 지난 변경안이 5월 이후에 집권 이후에 변경안 2안이 나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강상면으로 변경이 된 거죠. 지금 이 2안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왜 문제가 됐느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그 강상면 바로 1km 이내에 29필지 축구장 5개 크기에 그쪽에 땅들이 몰려 있어서 특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주장하기는 그쪽이 우리가 선산이다. 선산이 거기에 있는 것을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오랫동안 물려받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보도에 의해서 2017년, 2019년에도 주변 땅을 매입하기를 시작해요. 네. 친인척들이. 네. 그리고 친인척 가족 회사에 ESIND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ES는 최은순 씨 장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이니셜을 딴 이름으로 해석이 됩니다. ES 인베스트먼트 디벨롭먼트 회사에서 구입을 거기를 그 일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변경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대통령 부인 일가의 땅이 있다. 그러면 언론이든 야당이든 왜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된 거야? 라고 당연히 의혹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원하는 예비 타당성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갑자기 변화된 2안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주면 그럼 상황 변화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상황 변화가 생겨서 그쪽에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가지고 그쪽으로 옮기는 게 더 훨씬 더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지역에서의 그 주민들이 대거 서명을 해가지고 과반수 이상이 이쪽으로 좀 옮겨달라고 했던지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오늘 민주당에서 공개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시작이 국토부에서 양평군에 노선 검토 요청 공문을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는 지역에서 국토부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검토를 하기 시작하는 건데 국토부에서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국토부 도로국에서. 이쪽으로 옮기면 안 되겠냐. 좋다 이거죠. 도로국에서 그렇게 검토 요청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누가 언제 왜 이걸 원희룡 장관이 해명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은 도로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할까지 보고를 못 받았고 이제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야당이 무슨 때처럼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완전 백지화해버리겠다라고 급발진을 한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하죠 국민들한테. 네. 이거 뭔가 의혹이 깊은 내막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러니 1조 8천억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1조 8천억이 들어간 국책 사업을 장관이 아무런 해명 없이 그냥 기자회견 하다가 감정적으로 나 이거 안 할래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죠. 설마 감정적으로 했겠습니까? 아니 그때 기자회견하는 본 모든 표현들이 감정적이에요. 거기서 표현들도 뭐 민주당 간판은 걸러라. 이재명 표 나하고 한판 붙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걸 근거가 없으면 민주당 간판 내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1조 8천억대 국책 사업을 네. 장관 혼자서 저렇게 백지화시킬 수 있을까? 누구랑 상의했습니까? 그랬더니 독자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독자적인 판단이다. 그건 누가 봐도 뭐 웃을 일이죠. 네. 그걸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네.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고 예타가 끝난 사항을 장관이 기분 나쁘다고 백지화시켜 버린다? 이건 틀림없이 장관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곳으로부터의 이건 뭐 지침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의심하는데 본인은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명진 더현적 기획대표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제 야당이 사과하면은 네. 사업을 재추진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특혜를 민주당에서는 그렇죠. 특혜를 몰아주기 위해서 사업을 재추진한 설계된 노선이 소위 이제 김건희 로드가 들통나자 양평 군민들을 인질 삼아 가지고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 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언론에서는 그 일대에 당연히 그게 개발 호재가 되면은 뭐 가까운 사람들한테 매입을 권유를 했을 거고 차명 보유 의혹 이런 땅들에 대해서 더 취재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취재가 계속되고 있고 네. 다른 언론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보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뭐 아침에도 뉴스 타 매체 얘기 듣고 오는데 아유. 그 일대의 땅들이 특히 이제 그 약간의 의심에 있는 그 땅들이 개발 행위 전 단계에 신고들을 했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거기에도 이제 농지가 있기 때문에 네. 농지법 위반은 뭐 그건 빼박입니다. 네. 지금 농사 짓고 있는 분이 나는 대리 경작을 하고 있고 이 땅 주인이 뭐 김건희 씨 일가 땅인지는 몰랐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나는 위탁받아서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런데 분명한 농지법 위반이거든요. 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갑자기 상황 변화라는 게 5월 달에 작년에 정권이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고 네. 그 전에 군수는 민주당 군수였는데 네. 이번에 국힘당 군수로 바뀌었어요. 그 상황 변화가 그거밖에 없는데 이게 돌연 종점이 변경이 됐다. 그 원희룡 장관은 또 종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출구가 없어서 땅값 집값 호재도 아니다. 네. 이렇게 그야말로 해명을 하는데 거기에서 500m만 내려오면은 강하 IC 나들목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종점이 강상면에서 500m 내려오면 강하 IC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은 당연하게 개발 호재가 되는 거고 땅은 뭐 잘 모르지만은 도로에 따라서 땅값이 2배, 3배 올라간다는 거고 결정적으로 이 지역이 강남 송파에서 차로 달리면은 20분 내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강남에서 이제 세컨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쪽이 상습 정체 때문에 좀 기피했는데 이 도고속도로가 하면서 그쪽으로 대거 몰릴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땅값과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쪽으로 새로운 뭐 신도시 어떤 그런 주거단지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견해여서 특혜 의혹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김명진 더현정치협 대표의 개인적인 분석 들으셨습니다. 일단은 모든 것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배나무 밭에서 가끔 고쳐 쓰지 마라. 의심갈 행동을 하지 마라. 근데 그걸 했으면 이유를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합당한 이유를. 그리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요. 원희룡 장관은 왜 갑자기 그렇게 급발진하고 백지화를 이야기를 했을까요? 물론 지침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없다고 하더라도. 근데 궁금하긴 해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원희룡 장관이 제 개인적인 뭐 내피셜이지만 네. 이 사안은 사실관계가 그 땅이 허위가 아니고 김건희 일가 땅이라는 것은 그건 팩트고 네. 이 사항은 또 변경돼 가지고 개발 허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돌발될 가능성이 있는 악재입니다. 국힘당 정부 여당에서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장관은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고 보여요. 제 내피셜로는 왜 여기서 이걸 포괄적으로 자기가 다 안고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끊어줘서 뭐 대통령 혹은 일가에게 잘 보이기도 하고 지금 이 문제를 본인이 다 안고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장관직도 던져버리고 이거 몸을 던져서 맞겠다 이런 이제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진 거 아니냐. 생각했다고 저의 관측은 그렇습니다. 예. 아마 조금 있으면은 모든 책임을 지고 원희룡 장관이 사퇴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빨리 사퇴해서 국회의원 출마하고 싶은데 속으로 잘 됐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신다고요? 네, 표현이라고요. 자, 다음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입니다.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왔는데 여기서 하는 말 들어보니까 이제 이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막을 수 있을까? 이제 걱정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거의 지금 뭐 방법이 없는 걸로 굴러가는데요. 네. 2박 3일 동안 와가지고 일정 마치고 어제 출국을 했는데 줄곧 하는 얘기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 이 최종 보고서 이 내용만 가는 곳마다 되풀이를 했습니다. 또 뭐 일부 언론에 인터뷰를 해가지고 내가 그걸 마실 수도 있고 거기서 수영할 수도 있다. 이런 뭐 감성적인 표현도 하고 한국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걱정할 게 아니라 북핵을 걱정해야 된다. 이런 이제 약간 본질과 다른 얘기들로 해가지고 민주당의 비공개 회의에서 좀 지적도 받았는데요.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네요. 바로 그런 당신의 발언들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자제해달라라고 따끔하게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민주당은 이 IAEA 보고서가 일본 편향적인 검증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방류를 연기를 해라. 그리고 다른 방안도 모색을 해라. 그 국제사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다른 대안을 검토를 요청을 했지만은 뭐 그로시 사무총장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소관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회피해가면서 네. 그냥 최종 보고서 내용만 되풀이하고 훌쩍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근데 같아요? 염려가 되는 게 지금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네이토 회담에 네. 출국을 하게 됐는데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안보 문제를 주로 다루겠지만은 네. 안보 문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일본에서 이 핵 폐기수 방류에 대해서 얘기를 꺼낼 걸로 보여요. 관측이 네. 됩니다.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국내에서는 지금 일체의 발언이 언급이 없거든요. 이거에 네. 대해서. 그리고 IAEA 최종 보고서하고 우리 정부의 그 검토 결과 보고까지 있어서 외교부 안보실 차장 얘기처럼 그 결론을 존중하겠다. 이런 이제 언급을 해버리면은 아유. 이건 뭐 이제 역진이 안 됩니다. 네. 뭐 밤 되돌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굉장히 염려가 되고 지금 일부에서는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하자 일본을 이런 주장들도 대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건 정부에서 제소 기관이 정부거든요. 네. 대통령이 가서 결론을 존중하겠다라고 발언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근거도 없어지게 돼서 이게 굉장하게 염려가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단식도 하고 철야 농성도 하고 시민들이 오늘 또 들어오면서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네. 뭐 해상 시위, 해녀들의 시위들까지 네.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8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걸 이제 무리하게 내터 가가지고 그렇게 존중한다고 하는 맥이 되면은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윤석열 정권의 아주 패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정권의 패착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건 우리 국민들 후손들의 안전과 건강의 문제이고 그렇죠. 조금 더 넓게는 인류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건 리콜이 안 되잖아요. 방류해버리면 안 됩니다. 걷어들일 이게 수가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설득도 하고 반대도 하고 단식도 하고 있는데 이건 속이의 경익인지 아무런 반응이 없이 오늘 출국하고 하는데 제발 윤석열 대통령도 정권은 유한하고 우리 후손들과 안전은 그건 뭐 무한하고 인류의 미래도 염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제까지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이 깊은 숙고 끝에 이걸 좀 보류해달라고 일본한테 요구를 하기를 희망합니다. 네. 자,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또 이낙연 전 대표 회동 예정이 돼 있죠? 네, 이번 주에 만나서 네. 막걸리를 마시기로 했다. 시간 장소는 얘기하는데 양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봐서 회동 날짜는 잡힌 것 같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지난번에 또 이야기했듯이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어려운 시국이다. 지금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해양 오염수 문제부터 시작해서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모든 게 다 어려운 시점인데 이낙연 대표도 좀 힘을 모아가지고 독선, 독주, 독단이 윤석열 정권의 퇴행에 대해서 같이 네. 힘을 합쳐서 좀 싸워주기를 원하는 것 같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개파 간 갈등의 해결의 출발점으로 좀 만들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지난번에 광주에 와가지고 당내 민주화가 중요하다. 네. 당내 소통, 당의 도덕성 이런 문제를 해서 약간 결이 다른 얘기를 했지만은 당의 혁신 방향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제 예측은 이런 정도로 되는데 외관상으로는 서로 통합하고 화합하고 힘을 합치자 이런 얘기들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 근본적으로 갈등이 봉합될 것이냐 이런 것은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자, 의미 있는 어떤 회동 이후에 의미 있는 어떤 말들이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겠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만나서 네. 화기애애하고 네. 서로 격의 없이 얘기를 나누었다. 막걸리 잔을 같이 하고 조금 더 가면은 러브샷 하고 하는 장면도 그림 정도는 나올 수 있게 연출을 할 거예요. 네. 밑에 뭐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는 될 텐데 실제로 이제 물리치고 배석자 없이 비공개 회담을 또 하게 될 텐데 네. 거기에서는 그동안에 약간의 뭐 신뢰가 금이 있었다면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을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곧 다가올 총선에 네. 있어서 자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총선에서의 진출 방안 이런 걸 지분 확보? 어느 정도 네. 뭐 지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정도의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게 주변 참모들은 그렇게 당부를 해야 하겠죠. 그런 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네. 그래서 봉합이 될지 또 갈등의 요소가 내재가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모임 자체는 외관상으로는 서로 화합하는 모습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혁신위원장의 이제 판단을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판단이 나오는 것이 어느 쪽으로 갈지도 궁금한데 이 상황에서. 혁신위원회가 지금부터는 이제 청년 당원들도 만나고요. 이번 주에. 그리고 당 고문단도 만나서 네. 혁신의 방향과 의지에 대해서 고견도 듣고 설득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은 혁신 방안에 대한 아까 말했던 친이계와 친명계와 친낙계 혹은 주류와 비주류 이런 생각들이 조금 견해 차이가 있어 보여요. 네. 그게 핵심은 결국은 현역 기득권 타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듯이 네. 그리고 현역 의원들은 이 사항은 결국은 공천 룰에 관련된 문제로 기결이 될 텐데 네. 그것은 전당원 투표에 의해서 이미 돌이킬 수 없게 역진 불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다. 거기에 손대려고 하는 순간에 갈등은 아주 균열은 커지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로 결국은 기결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이 되고 아마 이재명 이낙연 대표 회동 때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가겠지만 그런 내용을 포함하는 그런 뭐 서로의 의견의 메시지, 합의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지 혹은 논의가 될지 그런 걸 지켜봐야 될 네.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진 더 정치랩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규빈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